랩핑 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랩핑 그러면 그냥 필름만 씌우잖아요. 네. 근데 왜 랩핑 값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랩핑 가격이 저 싸구려 필름 갖다 올려놓고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쓰는 필름 자체가 싸구려는 아닙니다. 정확히 오픈할 수는 없지만 1m 기준으로요.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시트지 5,000원 1m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10배 이상이에요. 한 대 했을 때 필름이 보통 한 18m에서 20m 들어가는데 그 원가비가 얼마인지는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차 한 대 전체 랩핑하는데 저 같은 기술자 12년 동안 열심히 한 이런 기술자도 한 3일 동안 이 차에 매달려서 해야 되거든요. 자재값을 뺀 거에서 나머지 수익을 1단위로 계산해서 저희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작업하는 사람들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외국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랩핑을 하잖아요. 작업자들이 하루 일당이 거의 한 100만 원 됩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작업을. 그럼 차 한 대 하면은 얼마 버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답니다. 예, 저도 확실히 몰라요. 부러운 거죠. 누워서도 해야 돼요, 자세가? 그렇죠. 예, 이게 안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리프트를 달던가 거의 대부분 랩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해요. 바닥 기어 다니면서. 저도 랩핑 시작할 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랩핑을 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막 스타일리시한 작업은 아니고 약간 노가다더라고요. 처음에 배웠을 때는 얼마 정도 배웠어요? 돈을 오히려 내고 배웠죠. 교육비 내고 배우고 몇 달 동안 무임금으로 그냥 거기에서 직원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제 가게 차린 거죠. 거의 대부분 랩핑이 그래요. 기술 교육 받을 때 교육비 내고 배운 다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채널에서도 인터뷰하신 분들 보면 네. 처음에 무급으로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술직이라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이 기술직들은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있어요. 내 기술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랩핑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돈을 받고 이제 교육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랩핑만이 아니고 모든 기술직은 진짜 사부 잘 만나야 돼요. 사부를 잘 만나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댓글에서 봤는데 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랩핑?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랩핑 영상이 그래도 유튜브에 많이 뜨잖아요. 보기엔 너무 쉬워 보여요. 진짜 쉬워 보여요. 그냥 필름 사삭 굳이고 막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저도 지금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와서 하는 말이 다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교육을 하는 곳들에서 몇 주 만에 뭐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니까 사람들 인식에서 몇 주 만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막상 시작해보면은 몇 주가 뭐예요? 몇 달을 해도 저도 지금 12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차가 있는데요.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조차도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고 조금 힘들고 한 차들이 있는데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손조차도 될 수 없는 차들도 많아요. 칼질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랩핑은 칼질이 진짜 생명이죠. 칼질 잘못하면은 차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나면 이제 물어줘야 되나요? 그렇죠. 차주님들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칼질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칼질이 안 되면 랩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랩핑을 배울 때도 제일 먼저 숙달시키는 게 차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칼질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반커팅, 반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영상에도 댓글이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려요. 차 랩핑을 하면은 칼빵을 옵션으로 가져갔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못 믿으시는 거죠. 어떻게 저 칼로 필름을 자르는데 차에 상처를 안 내? 이렇게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필름을 붙여놓고 이 필름을 반만 잘라서 찢어내는 게 반커팅이에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 필름 자체를 저희가 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 필름을 반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찢어내는 겁니다. 이게 기술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풍선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필름이 붙어 있잖아요. 커팅을 했을 때 왜 칼기스가 안 나는 거냐면 보세요. 필름이 다 잘리는 게 아니에요. 필름이 뚫리지 않아요. 반을 찢어내는 거죠. 이게 반커팅입니다. 랩핑을 맡기실 때 내 차에 칼빵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거는 경력자한테 맡길 때는 진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 달만 해도 반커팅은 숙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랩핑하면 네. 몇 년 동안은 괜찮아요?
보통 유지 기간은 3년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3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관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 3년입니다. 촬영 한 대 하는데 기간은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차량마다 달라요.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 이틀 정도 걸리는 차도 있고요. 오래 걸리는 차 같은 경우에는 4일, 5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혼자 하시는 거세요? 기본적으로 손님 차들은 제가 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손님하고 얘기가 돼서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저희 교육생들하고 공동 작업. 공동 작업하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걸 이제 마스터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차주님들한테 미리 인지를 시키고 저희 교육생들이 연습할 차량이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싸게 이제 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알람 거예요? 네. 이따가 차주님 오시기로 하신 시간 전에 미리 알람 맞춰놓은 거예요. 만약에 랩핑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좀 알고 와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알고 오면 랩핑 받을 때 도움이 좀 될까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바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내가 랩핑을 하고 싶은데 얼마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랩핑 가격은 사실 조금 차이들이 있기는 해요. 업체마다, 지역마다. 이게 딱 정해진 소비자 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랩핑을 오래 해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견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랩핑이면 한 200 정도 금액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거보다 조금 높은 고광택 필름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격 안에서 시공을 하는 업체를 고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너무 낮으면 이유가 있겠죠. 왜 낮을까? 이유가 있겠죠. 사실 저는 제가 내고 있는 견적이 좀 적당하다, 적정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브랜드의 필름을 쓰는지 그거를 좀 잘 보시고 가야 되는데 그나마 이것도 조금 다행인 거는 요즘에 나오는 필름들은 예전처럼 저가 필름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웬만한 랩핑 필름은 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믿고 맡기셔도 되는데 간혹 정말 말도 안 되는 필름을 쓰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이제 문의하고 나서 시공할 때에 내가 쓰는 필름이 어떤 필름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필름으로 시공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근데 많은 차주님들이 이미 필름 선택까지 하시고 전화를 주세요. 랩핑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튜닝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을 너무 많이 하세요.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필름 브랜드부터 다 써놓기 때문에 먼저 전화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느 브랜드에 어떤 필름으로 시공하고 싶은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죠. 진짜 처음에 내 가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랩핑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가 되게 많은 직종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썬팅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랩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선택이고 사치인 거잖아요. 내 가게를 알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더구나 요즘에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오호 오른쪽인지 헷갈려가지고 오케이. 한참 DIY 유행했잖아요. 랩핑도 직접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랩핑은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열의 9은 직접 하시다가 샵으로 오세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루프 스킨을 제가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올렸는데 저는 그거를 정말 보시고 따라해 보셔라 라고 만든 영상이에요. 정말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라고 해서 올린 영상인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다가 실패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 되는 거 왜 올렸냐, 2번 투자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해서 조금 견적 빼드리고 죄송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영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번 이용을 해볼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 뜯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흰색 차를 크레용 색깔, 시멘트 색깔로 랩핑을 한 건데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캐치, 사이드 미러를 탈거하기 위해서 안쪽 도어 트림 간단하게 뜯어지는 거, 그리고 요 테일 램프 이거 볼트 2개만 빼면은 똑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뜯어요. 랩핑을 할 때 작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위가 범퍼예요. 내가 범퍼를 뜯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이제 고민이 제일 커요.
오래 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퍼를 뜯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정도 경력이 되는 사람들은 웬만한 범퍼는 뜯지 않고도 뜨지 않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앞범퍼는 탈 거 하나도 없이, 뜯은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4년 됐어요. 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상태는 세월의 흔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차주님께서는 랩핑도 결정을 하신 거고, 랩핑의 제일 큰 매력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게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 이게 극명한 차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0만 원. 이거는 이거보다 견적이 조금 더 높아요. 이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여러 번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제가 빼드렸어요. 저는 단골이 엄청 많죠. 한 자리에서 지금 한 12년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소개도 많고 단골도 많고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학생분들 중에서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지금 창업한 동생들 많죠. 만족도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일 잡는 것도 힘들고 작업하는 것도 힘들고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막 오픈해서 그런 거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오픈하고 1, 2년 동안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시절에 전단지도 돌리러 돌아다녀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동생들한테 맨날 잔소리를 하고는 있는데 잘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위는 제가 이제 사부로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끈끈해요. 저희를 크루라고 부르면서 잘 지내고 있죠.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교육기간은 기본적으로 4개월을 배우는데 4개월은 단순히 기술 이전의 시간인 거고요. 그 이후에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까지 보통 7, 8개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임금을 받지 않고 저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저희는 서로 윈윈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입장과 그 친구들의 입장은 다르겠죠. 그들은 수익이 없는 상태로 버텨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랩핑을 배우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막 몇 달 배워서 후딱딱 배워가지고 랩핑을 시작을 하면 당장 몇 달은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랩핑을 할 거라면 이 몇 달이 몇 년을 좌우해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여유 있게 잡고 확실히 배우고 랩핑을 하고 확실히 이제 비빌 곳이 있는 곳,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에 가서 랩핑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랩핑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특히 랩핑만이 아닌 모든 기술직은. 마케팅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블로그, 뭐 인스타, 이건 정말 기본이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저거 재밌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을 알리고 제 직업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영상 안 올리셨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교육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교육사업이 생각보다 잘 돼서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어쩌다 한 번씩 찍으면 어쩔 수 없이 또 편집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시간이 전혀 안 나가지고 교육을 시작하면은 진짜 시간이 안 나요.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겠어요. 이제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저보다 한 2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제가 3일을 하는 거와 그 친구들 3일 하는 게 달라요. 저는 3일을 하지만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한 대를 했을 때 한 20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30시간, 40시간 걸리는 거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자동차 랩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매번 제가 들을 때마다 정직한 건 당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정직함은 차 시공을 했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실직고 하고 정정당당하게 돌파하고 물어줄 거 물어주고 내 시공에 대해서 좀 자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에 제가 제 동생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랩핑을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재밌어야 돼요. 이 직업은 내가 재미를 못 느끼면 하기 힘든 직업이다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 동생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항상 이래요. 제가 랩핑이 어떠냐? 사부님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왜 하려고 그래? 근데 재밌어요. 딱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저는 랩핑은 특히 내 자신이 즐거워야 기술도 잘 들고 더 재밌고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랩핑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랩핑 관련돼서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요거는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냥 현실을 잘 보고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랩핑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그것만 보시고 오시지 말고 저한테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랩핑 교육하는 거 많거든요. 잘하시는 분도 많고 알아보실 때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의심이 들면은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영상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있고. 근데 교육을 받으실 거면 확실한 거는 랩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고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빠른 기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생각하신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돈을 막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인 건 맞아요. 앞으로의 계획 및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랩핑 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랩핑 쪽에서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랩핑의 인식이라던가 뭐 교육의 인식이라던가 이제 시작하는 후배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솔직히 조금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배우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